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일하는 서민가족.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는 비료의 성분별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료를 구분하는 방법과 성분별 비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료 사용 시기별 구분, 지속성에 따른 구분, 구성 성분에 따른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료를 시비하는 시기에 따른 구분입니다. 비료를 시비하는 시기별로 구분하면 기비와 추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비는 밑거름이라고도 부릅니다. 식물의 수액 유동기 이전인 늦가을에서 겨울철 사이 식물의 성장이 멈춰있는 시기에 시비하는 비료나 거름을 의미합니다. 기비를 식물의 생장이 멈춰있는 겨울철에 시비하는 이유는 이듬해에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미리 토양에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시비한 비료의 효과가 이듬해 내내 지속되어야 하므로 효과의 지속 시간이 비교적 긴 지유성 비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열매 수확 후 가을철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실시한 토양 검정 결과를 토대로 기비의 성분 구성과 양을 결정하면 됩니다. 비료의 성분이나 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 토양 검정 결과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필요한 비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추비는 웃거름, 덧거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식물이 생장하는 시기인 봄, 여름, 가을에 수시로 사용하는 비료를 의미하며 식물의 생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할 경우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속효성 비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비료 효과의 지속시간에 따른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료를 지속시간으로 구분하면 앞서 나왔던 지효성 비료와 속효성 비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효성 비료는 완효성 비료라고도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효과가 완만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비료입니다. 비료의 종류에 따라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효과가 지속됩니다. 다음으로 속효성 비료입니다. 속효성 비료를 시비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지속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속효성 비료는 대부분 식물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이며 주로 수용성 무기질 화학 비료가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비료의 구성 성분에 따른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비료를 구입할 때 알아야 할 각종 비료 성분들을 구분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비료 성분별 특징과 효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단일 비료는 비료의 성분 중에 식물의 주요 3대 영양소인 질소, 인산, 칼리 중에서 한 가지만을 포함하고 있는 비료를 의미합니다.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비료의 성분들은 황산암모늄, 염화암모늄, 부산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질소, 질산석회, 질환석회, 요소, 암모니아수, 질환환 등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질소 성분이 포함된 비료의 경우 질산땡땡, 질환땡땡, 땡땡암모늄 등과 같이 질자나 암모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질소의 다른 성분들을 결합하거나 토양 속에서 식물에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놓은 것입니다. 질소에 민감한 샤인머스켓을 키우며 요소 비료를 매년 사용하면서도 질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단순히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비료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샤인머스켓의 경우 질소에 워낙 민감한 작물이다 보니 질소 질비료에 대해 잘 알아두시면 비료를 시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산질비료는 괄인산석회, 중괄인산석회, 용성인비, 토마스인비, 융괄인, 가용인산비료 등이 있습니다. 인산 성분이 포함된 경우 괄인이나 인비 같은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리질비료는 황산칼륨, 황산가리, 염화칼륨, 황산칼륨 고토 등이 있습니다. 주로 가리, 칼륨 등의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칼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비료를 석회질 비료라고 부르며 생석회, 소석회, 부산석회, 부산소석회, 액상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해화석 등이 있습니다. 규소가 포함되어 있는 비료를 규산질비료라고 하며 규산질, 규회석, 규인칼륨, 수용성규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포함된 비료는 고토비료라고 하며 질산고토, 부산고토, 수산화고토, 황산고토, 고토붕소 등이 있습니다.
밀양요소 비료는 밀양요소인 풍소, 아연, 고리, 몰리브덴, 철, 망간 6가지 중 1가지 이상이 포함된 비료이며 붕산, 붕사, 황산아연, 황산고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 나트륨, 큐레이트철, 밀양요소 복합 등이 있습니다. 붕소 성분이 포함된 비료 중 붕산은 연면 12에 사용되며 붕산은 토양 12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복합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 중 2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비료를 의미합니다. 복합 비료는 1종, 2종, 3종, 4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질소, 인산, 칼리 중 2가지 이상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2종은 1종 비료의 성분에 다른 영양소를 추가한 것이며 3종은 2종에서 유기물을 추가한 것입니다. 4종은 질소, 수용성 인산, 수용성 칼리 중 2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비료에다가 밀양요소를 추가한 것이며 연면식이나 관주를 위한 양액 제조용 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IBDU나 CU 같은 질소, 인산, 칼리를 모두 포함한 종합영양제 같은 비료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IBDU나 CDU는 화학비료이기 때문에 12 즉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12 즉시 일정량의 영양분을 즉시 공급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성분들을 장기간 방출하여 12 효과를 장기간 동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비료는 속효성 비료와 지효성 비료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샤인머스켓 현장에서는 수확 후 가을철 비료로 복합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IBDU와 CDU는 각각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BDU의 경우 물에 의하여 비료 성분이 서서히 토양으로 방출되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CDU의 경우 물에 잘 녹지 않지만 미생물의 분해에 의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산물 비료는 주로 효과의 지속시간이 긴 편으로 주로 기비를 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류는 부속유기질 비료와 유기질 비료, 미생물 비료가 있습니다. 먼저 부속유기질 비료는 쉽게 이야기하면 동물의 배설물이나 식물, 해산물의 부산물을 부속시켜 제조한 거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속유기질 비료를 기비로 토양에 시비하면 미생물에 의하여 서서히 분해되면서 길게는 수년간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부속유기질 비료 등을 한 번 더 가공하여 퇴비를 비료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료로 부속시킨 퇴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지효성을 띠며 밑거름으로 사용됩니다. 첨언을 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퇴비는 대부분 소나 돼지, 닭의 배설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같은 양일 때 가장 유기질이 풍부한 것은 개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구매하실 때 같은 가격이라면 성분 함량의 개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시는 게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에 톱밥이나 볏짚 같은 부산물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에는 영양소를 더 오랫동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샤인머스켓은 질소 민감도가 높은 작물이기 때문에 밑거름으로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였다면 연중에 특별히 생육 속도가 저하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질소 비료 시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밑거름으로 시비하였던 유기질 비료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질소가 공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소 비료를 시비하게 되면 묻자를 위험이 높아집니다. 생육 속도가 저하되는 경우 토양 내에는 이미 유기질 비료에서 공급되는 영양소들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된 영양소를 식물이 원활히 흡수할 수 있도록 관수량을 충분히 늘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시비할 때는 꼭 토양 검사 결과를 토대로 양과 종류를 정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가의 조언을 얻은 후 시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 비료입니다. 미생물 비료는 글자 그대로 미생물이 들어있는 비료로 토양 내에서 살아가는 미생물의 수를 늘리기 위해 시비하는 비료입니다. 우리가 밑거름으로 시비한 유기질 비료는 그 자체만으로는 식물에게 섭취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토양 속의 미생물은 유기질 비료 속 유기물을 분해하여 유기물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영양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영양소들이 토양 속 수분에 녹아 식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되게 됩니다. 토양 속 미생물이 1년 동안 토양에 시비된 유기물 비료를 계속 분해하도 토양 속 전체 유기물 중 일부만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 비료를 시비하며 미생물이 매년 토양에 남아있는 유기물을 꾸준히 분해하게 되고
토양의 유기물 비료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매년 꾸준히 영양분이 토양에 공급되게 됩니다. 이런 점을 보면 토양의 유기물 비료를 많이 시기한다고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이 충분하여야 하며 토양의 환경이 미생물이 활동하기 적당한 상태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밤낮 없이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들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